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희한한 게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짜임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립니다. 다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폼 잡고 다니고 의시되고 해도 그게 허세인 것들을 조금만 지나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능력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과시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해 본들 사람들이 모르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한두 번 썩지 자꾸 썩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되게 우울해지고 비참해진다, 더 불행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나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고요. 뭐 세월 흘러가는 대로, 남들이 바라는 대로,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뭐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뭐 건진 법사인가요? 그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저기 뭡니까 명태균하고 그 건진 법사하고 누가 더 저 김건희 씨하고 더 가깝냐 뭐 경쟁을 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진 법사의 그 사무실에 초선 의원들은 아예 이게 들어오지도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 끝발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대고 줄을 대고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행을 바랬던 사람들이죠. 탐욕과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 고등학생 전교 1등 하던 아이가 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냐? 그 부모가 교사랑 짜고 뒷돈 줘서 시험 문제지를 빼돌렸고 그 빼돌린 문제지를 가지고 미리 풀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100점이었던 겁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학교에서 자퇴당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성적 전부 다 무효처리 된 거죠.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친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남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겠죠. 그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죠. 근데 그런 욕심을 그 탐욕을 내가 부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내가 내 발목을 잡아서 남이 밀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고수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잘 못 봅니다. 그 고수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빌딩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저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무더운 날씨에도 리어카에 폐지를 쌓아서 끌고 가시는 나이든 노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소방수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택배기사의 모습을 하고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고수들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자꾸 못 보려 합니다. 그것보다 유튜브나 TV에서 되게 여러와 같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나타나는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되려 열광하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서 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니 쇼니 머니 하면서 뭐 홍춘 머시기 뭐 이런 놈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걸 다 들으면서도 자기도 부자가 될 것처럼 희낙낙거립니다. 그렇지만 결말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결말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의미를 정하고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나 어려움은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것. 그냥 살면 되는 것이 남들하고 비교하고 나 빼고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가장 가까이 있는 최측근이 내 등에 칼 꼽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눈치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조직의 비주류라는 생각 때문에 또 조용히 지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공감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남의 성취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대신 깎아내리는 냉정한 이런 악인들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멀리하고 최대한 그런 이들과 말 섞지 않고, 이왕이면 내 일상이 나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 좋은 드라마 보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소설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삶을 격리해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아마 비극과 희극의 면을 각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말을 어떻게 맺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내가 겪어왔던 지나왔던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좀 더 나아져 있는, 좀 더 근사해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챙기고 내 스스로를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도 나름의 기회를 찾고 가능성을 찾고 좀 더 나아지는 우리들 개개인들을 만들면 꽤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웁니다. 깨우치고 깨닫고 느끼죠. 어떤 이들은 좀 더 많이 깨우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깨우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고난,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프로에 18년째 나오는 김종민 그 방송인을 봅니다. 어떨 때는 멍청해 보이고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